2024년 1월 7일 일요일 서울 강남역에서 호주 부동산 투자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더보기란의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이제 이런 부동산은 조금 사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주 부동산들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개발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0년, 60년 정도 된 올드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7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헤리테이지 사이트로 지정이 되면서 건물을 건드릴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웨스턴 분들은 낡았지만 역사적인 건물, 앤틱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한국하고는 달리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우스를 사실 때 보통 보면은 오픈 인스펙션을 30분 이상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보여주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오너가 돼서 마켓에 내 매물을 내놨을 때 좋은 가격에 나도 받고 싶잖아요. 그럼 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만 이제 고쳐놓고 굉장히 좋게 보이게 해서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부엌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교체할 수 있는 용품들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집에 대해서 이제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돈이 드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면밀히 보고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닛이나 아파트처럼 이제 공동주거 형태를 보면 그 이력을 볼 수 있는 이제 스트라타 인스펙션이라는 걸 하시게 돼요. 스트라타에서 이제 과거 이력들이 나옵니다. 어떤 점을 고쳤다 이런 거를 이제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모용품 같은 거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뭐 누수 관계 돼가지고 크게 고친 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이력이 있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누수 쪽으로 물이 샌다든지 아파트에 연결되는 배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계속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좀 땅이 큰 오래된 하우스를 사서 거기에 듀플렉스를 짓는다든지 뭐 그라니플랫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이 두 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땅이 크니까 여기는 한 채 말고 두 채 지을 수 있고, 요즘에 또 하우스들이 점점 땅이 이제 작아지는 하우스들이 트렌드다 보니 이제 생각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호주에서는 이제 그렇게 허가가 나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이 땅에 듀플렉스가 허가가 나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사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갭 투자가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로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부동산들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렌트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높은 렌트가 공실률 없이 잘 들어오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서 렌탈 윌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집값에 대비해가지고 이 렌트가 몇 프로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주는 이제 주당 렌트를 내게 되어서 이제 집주인이 되면 이제 한 주에 얼마씩 렌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렌탈 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불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불에 3%를 곱하고요. 그리고 이제 52주로 나누면은 주에 렌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5,000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15,000불을 52주로 나누면 그러면 주에 288불. 그러면 제가 50만 불의 투자용 부동산을 사서 렌탈 힐드가 3% 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에 288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면 어떨까요? 자, 50만 불에 4%니까 2만 불이죠. 자, 2만 불에 52주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주에 384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지역의 렌탈 윌드와 그리고 공실률을 확인을 해서요. 4% 정도 이상은 들어오는 곳을 저희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혹 굉장히 렌탈 힐드가 높아가지고요. 6% 정도 렌트가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자, 50만 불 프로파티를 사서요. 6%가 들어오면 3만 불에 52주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주에 576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3%, 4%, 6% 렌탈 일드가 있는데 여러분이면 투자용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어떤 일드를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6% 렌탈 일드의 집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퍼티를 사시려고 하면은 하우스가 좋을지 그리고 뭐 유닛이나 아파트가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하우스를 사면은 렌탈 일드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생활이 편리한 곳이어가지고 집값이 잘 상승하고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도 지금 체스우드라는 곳에 있습니다. 체스우드에 지금 집을 보시면은 여기 올드한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지금 사시려고 그러면 가장 싸게 사시면 지금 2.73 밀리언이고요. 집주인이 이제 잘 팔면 3.47입니다. 체스우드에서 이 정도의 집을 사시려고 그러면은 중간 가격이 3.1 밀리언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집을 사서 렌트가 얼마가 들어오냐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실제로 지금 도메인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주에 700불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을 내가 2.7 밀리언에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2.7 밀리언에 샀어도 계산을 해보면 렌탈 일드가 1.3%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집을 투자용으로 사시려고 그러면은 뭐 캐시로 사시던지 아니면은 디파짓이 제가 보기에 하프 이상은 들어가야지 이게 내 돈이 나가지 않고 적당히 운용이 될 것 같아요. 하우스가 투자용으로 다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오래된 하우스를 사실 때는 집값에 비해서 렌트가 많이 낮고요. 그래서 렌탈 일드가 낮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포드가 가능한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집을 내가 사는데 디퍼짓을 한 20% 정도 넣고 80% 정도 모기지를 받고 사고 싶다. 이러면은 렌트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코스트를 좀 뽑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분들이 이런 집을 운용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객님들의 이제 자산 상황이나 좀 계산을 해보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집은 어떨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새 집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는 시드니 CBD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 지어진 하우스입니다. 자, 이 집이 지금 한 1.5 밀리언 정도 됩니다. 이 집도 지금 광고를 하는 렌트가 주에 650불입니다. 자, 그러면 1.5 밀리언을 주고 사서요. 150불 렌트를 받으면요. 렌탈 일드가 2.3%입니다. 자, 여기도 그닥 렌탈 일드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런 집을 내가 투자용으로 사려면 디파짓을 좀 많이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우스 두 가지는 체스우드 집은 아예 1%대 렌탈 일드였고 그리고 새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렌탈 일드가 2%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투자용 부동산을 사실 때는 렌탈 일드가 4% 정도 나오는 데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4% 이상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4%에서 6%대에 이제 좋은 렌탈 일드가 나오는 지역은 어딘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보시면요. ACT죠. 캔버라가 있는 주도입니다. 가장 이제 렌탈 일드가 높고요. 그 다음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퀸즐랜드,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자, 시드니하고 뉴카슬이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가 렌탈 일드가 가장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우스보다는요, 아파트가 투자용으로는 렌트가 더 스트롱하게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도시 중에서는 ACT에 있는 캔버라가 렌트가 가장 높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한국은 아파트가 투자용으로 많이 선호가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호주가 어떤 식의 프로퍼티들을 선호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보면은 대단지로 굉장히 큰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내는 곳이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는 전형적으로 하우스나 타운하우스, 여태까지 그런 수요가 많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중간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도 많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많아졌지만 팬데믹이 생기면
커지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집이 좀 더 스페이셔스한 거를 원하게 되면서 조금씩 하우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한 동네에 너무 여기저기 아파트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역이 있고 역 근처에 이제 생활에 편리한 쇼핑센터라든지 아파트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벗어나면 이렇게 자연이 있고 하우스들이 있는 이렇게 커머셜과 아파트와 하우스가 믹스 앤 매치가 된 곳이 가격이 더 잘 오른다는 거. 그래서 한 동네에요. 너무 아파트만 많은 곳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 점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투자용 부동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는 퇴직하고 그리고 주인들이 내어놓는 중고 매물도 사실 수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와 호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비영주권자이신 분들은 투자용으로는 퇴직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거주를 하시면서 비영주권자이신 분들이 이제 투자용 부동산을 살 때 여기에 살고 계시니까요. 주인들이 내놓는 세컨핸즈 집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스펙션도 다니시고 하는데 거주용으로는 사실 수 있고요. 호주를 떠나실 때는 그 집을 팔고 떠나셔야 됩니다. 비영주권자 그리고 해외 투자자분들은 브랜드 뉴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은 브랜드 뉴나 세컨핸즈가 양쪽으로 다 투자용 부동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한국 분들이 문의가 많은데요. 지인이 여기 사셔가지고 새 집보다 그래도 이제 좀 오래된 하우스 같은 거 사도 괜찮다라고 주위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해외에서 사실 때는 뭐다 브랜드 뉴만 사셔야 됩니다. 투자용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메인이나 리얼에스테이 주인들이 내놓는 집을 보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연구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가끔 그 여기서 말하는 DA라고 하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게 이제 어프로블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저희는 네. 이제 그런 거를 별로 고객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건설사에 따라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형 건설사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니까 네네. 아직까지 그런 개발 허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우에도 네. 좀 믿고 갈 수 있는 건설사면 네.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좀 기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 더 플랜 해서 이제 앞으로 지어질 2년, 3년 후에 완공되는 아파트들을 사실 경우에는 좀 대형 건설사의 매물이라든지 DA라고 하는 개발 허가가 난 이제 매물인지 또 이런 거를 조금 변호사님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세요.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세미나 개최하고 있고 한국, 일본 현지에도 상담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파트너와 커플이신 분들은 한국어, 일본어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매물 문의 많이 해주시는데 인스타그램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팔로우하시면 최신 매물 정보 업데이트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하고요. 디스카운트, 급매 매물 이런 것들은 카톡에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채널로 추가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셔서 편안하고 정확한 호주 정보 받아보시고요. 간단해 보이지만 자료 수집하고 영상 만드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과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